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가 다 병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해산해야 돼. 해산시켜야 돼. 목사님, 해산시킬 방법이 있나요? 정당 해산법에서 이번에 보니까 자유민주당인 고용주 이분이 먼저 선수 치고 나갔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면 정당을 없앨 수 있어요. 언제 없앴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을 해체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발해서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넘겨버리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면 해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볼게요. 여기 보면 누구냐면 이분이 그 전에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시죠? 월북했다고 막 했던 거. 그 형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예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이게 거짓말로 자진월북이라고 했잖아요. 자진월북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당 해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느냐? 자, 넘겨서 보세요. 넘겨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요.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사항에 보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뭐 된다? 해서 이게 한국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그러면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 밑에 조그만 글씨 거기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말하며 여기에 국민 주권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 상권 분립 제도. 근데 지금 상권 분립을 파괴시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의회 제도. 의회 제도도 지금 여당이 숫자가 적다고 인정도 안 해요. 깡그리 무셔버려. 의회도 지금 무너졌어요. 여기 보면 복수 정당 제도, 선거 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거로 한 경제질서. 여러분, 이것도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 사유경제 있잖아요. 사유재산, 이걸 부인해버려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들 집 가지고 있지? 에? 그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있으면 얘들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집은 다 국가게 돼. 완전 공상.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보자고. 얘들이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민주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행위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2018년 초에 헌법 전문가 제4조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얘들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자유자를 빼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도요, 인민민주주의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뭐 민주주의는 인민이 원래 인민민주주의다. 그니 굳이 거기다가 인민이란 단어를 쓸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인민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야. 근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왜냐하면 우리는 공산국가와 싸우는 나라고 대치하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자유가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를 빼버리는 것은 결국에 어디를 지지하는 거냐?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유를 삭제할 경우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북한의 의도대로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것을 위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자, 넘겨서 보세요. 자, 이게 헌법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게 어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정산을 해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문재인 때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중고생 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쓴 거예요. 임의적으로. 이미 교과서는 민주주의를 썼어요. 헌법 조항에서 못 뺐어도 교과서에는 민주주의로 썼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자유가 빠진. 그러면 자유가 빠진 자체는 북한에도 인민이라는 단어를 뺐잖아요.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가 5종류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3종류에 보면 국민주권이라는 말 대신에, 이 단어 대신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민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써져 있는 거야. 인민주권. 인민이면 어딘지 아시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인민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야. 현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그래도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안 온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지 찢어 죽여야 돼?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밑에 조그만 빨간 글씨로 내가 썼는데, 통진당의 민중주권보다 진일보한 용어. 그러니까 이 통진당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해체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쟤네들이요, 이 진보당 있잖아, 진보당 애들이 민중주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도 해체 사유가 돼요. 더불어민주당과 이 진보당은 해체를 시킬 수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민주당의 자유 및 기본질서 위반 행위 3번째 보면 여기 뭐 5.18 특별법에 5.18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인 제8조를 신설하여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어요. 무슨 얘기냐? 전라도 광주에 5.18 사건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떠벌리면 위법이요. 5.18이 이거 문제 있다. 근데 이번에 권영애 그 안기부 장관 했던 분 있죠? 그분이 5.18은 북한의 간첩 소행이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할 때. 그리고 요번에 그 전에 그 박정희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 갔다 온 그 누구지? 김경재도 북한에 가보니까 왜 5.18 때 간첩으로 파생한 무덤이 북한에 있더라. 그런 거 다 공개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안 잡아들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이 5.18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요 연금 받아 먹고 앉았어. 이거 우리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근데 알리면 불법이야. 절대 말을 해서는. 아니, 애국자라며. 애국자를 왜 입으로 벌리면은 감옥 가야 돼? 이게 뭐냐?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린 거예요. 헌법을 파괴한 거예요. 어느 당이? 더듬어당이? 더불어당이. 그 밑에 봅시다. 5.18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 기본적 인권 존중 규정을 위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볼게요. 자,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게요. 왼쪽에 있는 여자가 누구요? 네? 추미애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뭘 위배했는가 볼게요.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이 사람이 한 얘기요. 이거 봐.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의 아파트가 이제 내게 안 돼. 국가 소유가 된단 말이야. 2017년 10월 9일 날 당대표였던 추미애가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밑에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아세요? 이 사람이 2017년 1월 23일 대선 출마해서 뭐라고 선언한지 아십니까?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에게 토지를 배당하겠다. 땅 가지고 있는 거 뺏어서 다 나눠주겠대요. 좋겠다. 땅 없는 사람 땅 차지하겠네. 그런데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 거다. 이게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잖아, 북한. 이승만 대통령 때 북한에서도 토지개혁한다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 소작권을 주겠다. 땅을 줘서 너희가 농사해서 먹을 수 있는 소작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뭘 줬어요? 소유권을 줬어요. 땅은 네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들이 말이야 소유권 주겠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일이라서 공산화될 거라고 그렇게 왔다가 농민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왜? 6.25 터지기 2달 전에 농지 분배해서 소유권을 줬거든. 그러면 내 땅인데 뺏기겠어요? 지키지. 그래서 남한이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주 기가 막혀. 이런 인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소리 치고 앉았는데 여러분 분개 안 해? 분개 안 하냐고. 이런 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당의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해체 가능하다 이거야. 해체. 이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진보당이야. 진보당의 뿌리가 어디죠? 통진당. 이 통진당은 아까 얘기한 데 보세요.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원정당, 민중주권을 얘기해요. 이게 그 전에 해체될 때 민중주권을 외쳐갖고 해체됐거든. 근데 얘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 이걸 또 썼어.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쟤네들이 지금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2석,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1석 이렇게 내가지고 되고, 저들은 아주 진보당 애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붙어가지고서 비례대표를 2석 가져간 거예요. 완전 숙준으로 됐죠, 붙어서. 자, 여러분 이러고 하니까 국회 해산법이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요, 1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민중주권 시대 완수. 그러니까 민중이 주인인 시대. 좌파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하여 민족 자주권 확립하자. 여러분, 미군이 우리한테 뭐 뺏어가는 거 있어? 착취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보강해주고 전쟁 억제해주고 있잖아요. 미군이 있고 난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서 군비를 보강하지만 초창기 때는요 다 미군이 부담했어요. 허다못해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해주는 하우스보이 월급도 다 거기서 줬어.
허다못해 한국의 카투사 있죠. 카투사들 월급도 미군 부대에서 줬어요. 어느 정도 가냐면 월남전에 우리나라 군대들 갔어 안 갔어요? 갔어 안 갔어요? 갔죠. 그 월급 누가 줬어? 미군이 줬어. 미국이. 우리 돈으로 월급 준 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익만 받았어. 그런데 왜 저렇게 미군들 철수하라고 난리칠까요? 북한에다가 대한민국 갖다 바치려고 저짓거리 하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일본도 우리보다 미군이 더 많아요. 독일도 그래. 독일도. 선진국들 왜 미군을 잡아두는지 아십니까? 미군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되거든. 세 번째 보세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중립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 네 번째 뭐예요? 재벌의 독점 경제 해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북한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반노동 정책 폐기하고 노동중심 사회 실현. 그러니까 이게 뭐 노동자가 주권인 공산화되는 거예요. 공산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노란봉투법 쟤네들 또 상정시켜서 통과시켰잖아. 주인이 마음에 안 들고 막 데모하면은, 불법으로 하면은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안 나오고 데모하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육, 의료, 주거, 이동, 에너지 등 무상 제공.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배급제로 살래요? 돈 벌어서 내 돈 갖고 내가 살래요? 왜 배급제가 좋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는데? 아, 북한으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통합진보당이 이런 게 우리 국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자는데 그건 또 안 찍어줘. 넘겨서 봅시다. 자, 민주당의 상권분리 원칙 위배되는 행위를 보세요. 여기를 왜 파괴시켜야 되는지 보세요. 전현희 알아요? 인연이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 무슨 얘기냐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하기 위해서 저들이 법을 막 만들어내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있잖아요. 에?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에서 뽑은 거 아니야? 에?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거 아니야? 인기가 없던 있던 5년 동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마음대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짓거리를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국회의원 민흥배가 한 얘기 없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했다. 무슨 얘기냐? 행정부를 제재하고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 말 들으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재할 때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행정부가 대통령이 누구의 지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국회의 통제를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런 쓰레기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국민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흥분하고 이렇게 발광을 떠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나라 다 끝났다니까. 나라가 상권 분립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 그냥 주장하잖아요. 아니, 군인들을, 아니 솔직한 얘기로 해병 명령에 의해서 홍수가 나서 차들이 거기 갇히고 시체들이 있으니까 그걸 수습해라. 그 수습하다가 안전사고 나가지고 빠졌는데 그거 해병대 위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2명이나 수영에 건져내서 그 명령은 뭐냐면 이 배꼽 위로 올라갈 때 들어가지 마라, 물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보니까 들어갔다가 이게 휘말려 버린 거야. 그래서 병사는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지도자가 그 물속에 있는 사람 뛰어들어가서 그걸 건져내고 병사들 2명이나 건져낸 사람도 고발을 해버렸어.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사는 거고, 나라 백성이 어려움 당하면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막 국회의원들이 갖다가 이거 쓰리스타, 아니 정청래는 군대도 안 갔고 면제받은 범법자야. 예? 그런데 예비군 훈련도 안 받았을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쓰리스타를 호통을 쳐? 군인은요, 국가를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지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군대를 저렇게 묵사발 버려버리면 이게 나라가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아줬는데 내 대신 뽑아준 거 아니야? 이것들이 간땡이들이 뭐가지고 말이야. 최민희 이 인간 좀 보세요. 난 참 이 여자 둘이 참 문제예요. 국회 추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전에 뭐 이렇게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임명을 못 받았나 봐요, 이 인간이. 예,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국회에서 통과해서 추천하면 대통령 무조건 임명만 해라. 반대할 수 없다. 이 법을 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음에 넘겨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해요. 이제는 뭐냐? 국회가 사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판사들,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너 판사하지 마. 국회의원들이 너가 해, 네가 판사해, 이것까지 하자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걸 발의를 해요. 이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인간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서 권력의 힘으로 국회가 무죄로 선언할 수 있다. 아니,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끝났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니까. 박찬대, 이거 아주 웃기는 놈이더라고.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는 판사 선출제 발의 및 조국, 이재명, 황운하 재판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이미 다 형이 집행이 됐는데도 특검호재. 그리고 뭐냐, 판사도 우리가 임명하겠다.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행정부도 지들이 장악하고 사법부도 저들이 장악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자, 넘겨서 또 보십시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잘하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성윤이도 이게 검찰 출신 이 짓거리를 해요. 하여튼 이게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면 다 더듬어. 여기 보세요. 영장 전담 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해서. 여러분, 세상에 재판관을 다수당에서 임명을 해? 그러면 누구 꼬봉이 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꼬봉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화영이 누구요? 이재명이 북한에 돈 갖다 바치는 거죠. 이화영 특검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 고발 및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형벌에 신설했어. 이 김용민이라는 자가 이 사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북한 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상권 분립을 파괴시키고 있는 게 어느 당?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훼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당은 대한민국의 역적이에요. 역적. 그러니까 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누가 고발을 하냐면은 헌법 법사위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딱 넘겨주면 거기서 이걸 어디서 판결하냐?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법무부에서 이제 이걸 접수해 가지고 이제 직접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이런 것들을 판결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는 판결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데 이거는 국회하고는 상관없어요. 법사위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모아줘야 돼. 그래서 100만 지금 우리 이거 100만 우리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대기 몇만 몇십만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건데 켜놓고 조금 기다리면 금방 들어가요. 켜놓고 조금 기다리면 금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들이 이런 짓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당 해산도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됨을 보여야 돼요. 연합됨을 보여서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했는데 법사위가 여기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국회하고 상관없고 법무부 장관이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도 이번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5명이 돼요. 8명 중에. 그러면 이거 의식 있는 사람만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국민이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고 목사가 성경을 안 파고 이런 걸 하고 앉았으니 이게 되겠냐고. 그래도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막 가서 물러가라 뭐하라 이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이런 근거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해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유식해지는 거지. 딱 가면 이거 이번에는 말이야 정당 해산법으로 가야 돼. 딱 이렇게 가보세요. 무슨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을 파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야. 여러분은 벌써 그렇게 똑똑한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것 갖고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와 함께 이것 갖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헐말 하는 거지 우린 이겨야 돼요. 행정부 기죽을 필요 없어. 대통령도 기죽을 거 없고요. 탄핵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저들이 헌법을 위반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